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한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 부산만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신문과 또 TV에서 뉴스로 보도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 조정기인 건지 아니면은 장기 침체로 가는 서막인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세 분과 함께 2018 상반기 부산의 부동산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세 분을 소개하죠. 먼저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입니다. 끝으로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입니다. 자, 세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을 굉장히 면밀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강남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오른다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부산은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한 말씀 여쭙죠. 네, 여러분 집값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우리 부산 부동산 시장은 불과 몇 달 전에는 이상 과열로에서 전국 40개 청약 조정 지역 가운데 지금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7개 구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장군을 중심으로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위축 지역 지정해달라라고 하는 국회 청원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지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볼 건지 이 질문에 답하는 오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파리 부동산 대책이 말씀드렸지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직격탄 중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시장 상황? 예, 예견된 시장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전서부터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 그리고 그동안에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간 것에 따른 그 불안 요소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시청자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조정 장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가격 하락폭이 그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해져 있고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한 30% 이상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의 위축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러한 조정 장세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위축되고 불안한 감이 있겠지만 또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회복세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극심한 주거 환경 차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극심한 조정 이후에 양극화다. 그러니까 오르는 데는 오른다. 떨어진 데는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대표님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부산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4년도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정부의 이제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 6개월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제 정부의 너무 잦은 시장 개입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부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잣대를 갖다 댔단 말이죠. 강남과 부산의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남과 부산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2018년 1월 현재로 보면 전국 매매 가격이 지금 전월 대비입니다만 0.8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 0.09% 하락을 했고요. 재밌는 건 전세 가격입니다. 전국 0.06% 상승을 했는데 부산은 지금 0.15%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이 관건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로 보면 2% 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0.32% 또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강남을 포함한 서울권은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우리 부산은 이미 꺾였다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차이가 서울의 강남이 왜 오르냐, 그리고 우리 부산은 왜 떨어지냐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주택, 재고주택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의 그 비율인데요. 전국이
0.13%였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0.09%입니다. 결국은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는 시장이 바로 우리 부산의 현주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서 지금 부산은 지금 0.11% 그러니까 우리 부산보다도 높고 전국보다 좀 낮지만 일단은 우리 부산보다는 높습니다. 결국은 가격도 오르고 있고 거래 회전도 지금 높은 쪽이 바로 서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 부산은 지금까지 계속 올려온 게 결국은 은행 대출 그리고 분양 이런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신기루였나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그 강남과 우리 부산도 뭐 완전하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유사성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 같은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살기 좋은 동네에 돈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좋은 아파트를 찾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 그분들이 들어가서 살 만한 새 주택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흔히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서울 쪽에서도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강북 지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강남이라는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서 살아야 할 상황인데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정부의 규제책과 그다음에 대외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하락세는 있지만 일부 뭐 해운대구라든지 또는 청약 조정 대상 구역에 해당되는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의 경우는 하락폭이 오히려 크지 않고 일부에서는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가격도 소폭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굳이 강남과 부산을 달리 보는 것보다는 네. 그 지역 내에서 최고의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서 강남과 부산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양극화를 좀 주장하는 네. 그런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네요. 그 이영래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집값이 쭉 올라왔는데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 또 어디 있는지 강남과 좀 비교해서 한번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부산의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이 아닌 이제 과거 시장의 이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 과거 시장의 흐름이 서울과 부산의 시장이 정반대의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17년도까지는 이제 뭐 부산을 비롯한 지방 시장의 이제 가격 상승세가 컸었다라고 하면 예. 반대로 이제 같은 시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위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은 반대로 시장이 너무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이제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많아졌었던 공급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입주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으로 가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울은 반대로 계속 공급이 없다 보니까 공급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부산의 이제 조정 지역 대상과 그리고 이제 서울 전 지역,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예. 양도세 중과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또 이제 시장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과잉인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세 차익 매물이 이제 늘었다라고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시장이 수요들이 이제 계속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는 시장 자체적인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논리가 좌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수요들이 강남으로 몰렸기 때문에 예. 현재 강남의 상승세가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중과를 하려다 보니까 네. 정말 좋은 거 한 채를 찾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또 올라버리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강남 집값을 되려 반대쪽에선 도와준 네. 상승을 도와준 꼴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입주 물량 잠깐 말씀을 하셔서
입주 물량이 특히나 많아요. 올해 부산이 전국적으로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입주 폭탄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이게 입주 폭탄이라는 게 결국 한번 떨어지면 다시 좀처럼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강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뭐 지금 경기가 가장 좋았던 3, 4년 정도 전 시점에 예. 워낙 많은 분양 물량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마쳤기 때문에 결국 그 분양 물량이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서부터 앞으로 2, 3년간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한 물량보다 더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거는 뭐 그대로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입주 물량이 많다 적다를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수와 연관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가 호황기에 갔을 때는 집을 반드시 필요한 사람 플러스 투자 목적의 사람들까지 같이 가세해서 입주 물량이 좀 많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한 주택보다 많더라도 예.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력은 적은데 지금처럼 조정기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집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집을 안 살라 할 거고 예. 투자자들은 더 안 사다 보니까는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하는 입주 물량보다 조금만 많으면은 그게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기관에서도 예측하는 것처럼 그 1년에 약 아파트 기준으로 13,000호 정도의 주택이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24,000호 정도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세대가 훨씬 넘게 그렇습니다. 추가 공급이네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3년 전에 3만 원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3만 원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조정기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예. 이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들은 그 투자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살던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전해 가실 분들도 기존의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 큰 장애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팔아놓은 집이긴 하지만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건설사들의 경영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이 입주 물량에 대한 그 과잉 자체가 그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일까 전세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 대표님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부산 지역의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부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해운대라든지 이제 기장군 이러한 지역에서 이제 입주 물량들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전세 수요들이 전세가 없으면 이제 집을 구매하는 수요로 전환이 됐었는데 예.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는 앞으로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전세 수요들도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세 수요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부산이 1월째인데 이제 강남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 보유세를 만지작 한다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유세를 물린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그림으로 전개가 될지 그것도 또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공약으로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직전에 보유세 상승은 보류하겠다라는 공약을 다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집권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유세와 관련돼서 정책적으로는 조금씩 그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 기조가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공공임대주택 늘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의 일부를 보유세를 통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도입은 정해져 있는데 과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나 올릴 것이냐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선거 이후에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얼핏 들리는데요. 예. 그 지금 보유세에 대한 것들을
그 어떤 뭐 주거복지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재정 확보 측면에서 그 보유세에 대한 인상 카드를 얘기하는 것들은 현재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주거복지라든지 다른 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걷어들인 거의 절반 정도는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걷어들인 거의 절반은 국가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 그냥 그대로 나눠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의 재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적인 카드로서 보유세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또 세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결국은 집에 대한 수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지금 올리려고 하는 예, 그렇죠. 그런 상태로 판단이 들고 있고 따라서 어떤 재정 확보라기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도구로서 활용할 의지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른 근거로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유세의 실효 과세 비율이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집값이 100원이라고 하면은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납부하는 것이 3에서 한 6% 정도까지 된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보유세를 좀 다른 선진국과 똑같은 추세로 유지를 하면서 어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저는 상위 1%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분명 현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시기가 됐든 인상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재산세는 지금 전체 가구 중에서 10가구 중에 6가구가 집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를 급격히 많이 올리는 것들은 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또는 강화된 일시적인 재산세 인상은 아니고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그냥 좀 시간을 두고 그러한 형태의 그 재산세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이 뭐 6억이냐 9억이냐. 네. 근데 9억인데도 뭐 같은 9억이라도 완전히 다른 그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과연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강 교수님이 보유세 관련돼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쨌든 그거는 보유세인 거고요. 결국은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아라라고 하는 신호를 지금 보유세 인상 카드로 지금 정부는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중에 일부를 재원이 확보되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에 좀 투여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 저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거래세를 대신 낮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GDP 대비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이 0.8%, 네. OECD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다소 낮습니다. 낮으니까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거래세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등록세라고 하는 거래세가 보통 대개 경우는 한 2.1%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렇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도 안 됩니다. 0.5% 수준 이하인데 그렇다면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는 낮춰줘야 거래도 좀 더 늘 수 있거나 다주택자들도 지금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보유세 올린다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하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거래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래를 안 하면서 집을 지키겠다 내지는 더 가격이 높은 주택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똘똘한 한 채 얘기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세제 정책은 사실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써야지 거래를 죽이면서 가격을 잡겠다는 쪽으로 쓰면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은 조세 정책을 통한 가격 안정을 취한다라는 꼬리표를 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들으면 취등록세를 낮춰야 된다, 뭐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양도소득세거든요. 이조차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예고를 해놨고요. 예. 뭐 일정 부분 그것은 법을 통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신호 자체가 다주택자들에게 빨리 집을 팔아라고 하는 신호로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인상을 사실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또는 뭐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서 좀 완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 뭐 한 네. 말씀 더 드릴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제 보유세를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이미 종부세에 대해서도 이제 이중과세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강남의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이제 도입까지도 다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보유세까지 강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징벌적인 과세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유세를 이제 높인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세에 대한 부분도 낮춰줘야 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것을 그냥 이제 기존과 같이 일반 과세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유세를 인상을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두 채 네. 이상 가진 사람을 팔았을 때는 10%, 또 세 네. 채면 20% 이렇게 네. 중과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 과세 이전처럼 좀 바꿔놓고 네. 그다음에 거래세 좀 줄여주고 그래서 좀 네. 하게끔 해줘야 된다. 네, 보유세를 이제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형태가 먼저 더 이제 선행이 된 이후에 보유세를 인상을 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좀 강화해라. 네, 네. 예, 저 강 교수님도. 예. 그 지금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유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져 있는데 예. 두 가지가 다 어떠한 그 세금을 걷어서 주거복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똘똘한 집안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똘똘한 집안채가 보유세랑은 가격을 가지고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집을 세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보유세를 더 내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똘똘한 집안채를 갖고 있거나 여러 채를 집안채를 갖고 있으나 보유세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는 4월 이전에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중과가 된다. 그런데 실제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다라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왜? 팔아야지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 안 팔면 판다는 된다? 얘기죠. 그리고 추후에 뭐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강화보다는 저는 그 보유세에 대한 것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들은 현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조기에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나쁘지 않은 그러한 집값 안정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조건을 댔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부산은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 이런 얘기하면 아유,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부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향후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멈추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뭐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영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부산의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 이전까지는 집값이 오르는 것과 비교해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이제 맞춰서 따라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는 것과 비교해서 전세 가격이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집을 사기에 너무 이제 부산 지역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 집값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입주 물량에 대한 이제 부담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와야지만 부산의 이제 주택 가격은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부산은 네.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이러한 이제 가격 조정기는 지역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수치가 이제 4만여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4만여 세대가 정상적으로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2021년 2022년도까지 입주 물량 과다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 분양 물량에 따라서 부산의 이제 이 가격 조정기는 이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좀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건축사들도 분양을 좀 일정을 연기한다던가 좀 네. 늦춘다거나 아니면 포기한다던가 이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우리 부산 지역의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할 때 그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하고 그다음에 부산만의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것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앞서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집값을 좀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기조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안정시키거나 떨어지는 형태의 규제 강화책이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좀 하향 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도 매우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차례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뭐 2차례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대출금리가 5%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들은 시장에 조정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대외적인 여건이 부산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산만의 문제는 앞서 우리 이영래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도 훨씬 지역에서 필요로 한 주택수보다 많은 물량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 부산 지역의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또는 지역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조정 장세가 그 현 정부가 임기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까지는 정책적인 의지를 꺾지 않고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의 조정기는 예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뭐 덧붙여 주시죠. 서울의 강남 얘기 안 하고 우리 부산 얘기만 하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랐는데 우리 부산 지역은 전세값이 떨어졌다는 말씀 모두에 드렸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살펴봤더니 우리 지역의 청약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들의 전세 가격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결국은 전세 가격이 떨어진 곳 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진 곳들이 이상하게도 청약 조정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상과열됐다고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가격이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시장 전체가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앞서 지금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2018년 올해 한 해만 우리 부산의 2만여 세대 그리고 2019년에 2만 4천여 세대 20년에 2만 1,0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주택의 수들이 예를 들면 분양시장으로 볼 때 한 10,000에서 13,000 정도라고 보면 예. 이미 입주 예정 물량이 중공 물량이 지금 우리 수요의 상당 부분을 오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만큼 오래 갈 것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이 더 떨어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났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부산 지역 내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지역적 재료를 개발 재료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은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국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 전체로 본다면 몇 년간의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조정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직 집을 이제 무주택자분들. 그러면 집은 그러면 언제쯤 장만하는 게 좋은지 부산 내에서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말이죠. 강 교수님부터 한번 여쭐까요?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꼭 집을 사셔야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서부터 현 정부의 임기의 절반 정도 시점인 이 조정기에 꼭 집을 사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정책적인 그런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조정기를 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경우는 집을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과도하게 받으시고자 하신 분들, 물론 또 과도한 대출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대출을 적정하게 받으셔야 한다는 노력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정부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정책적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 2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 금리도 최저 2%대까지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대출인 디딤돌 대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어서 지금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던 게 현 정부의 임기 중반까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 중반 이후에는 또 레임덕이 생기니까 부동산 정책이 의도한 대로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려서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까요? 내 집 마련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으면 항상 이제 부양책을 펼치고 그리고 시장이 과열이면 규제책을 펼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이제 규제책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완화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부산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갖고 아무 지역에나 내 집 마련은 하기는 어려우니까 관심 있어 하던 이제 지역에서 가격 하락폭이 이제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가 굳이 뭐 올해든지 내년이든 상관이 없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적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서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적기. 네, 예. 우리 부산 지역 그 시민 입장에서 한번 좀 과학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 일단 저는 단기, 중단기 이렇게 나눠서 좀 볼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1년 이내에는 집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단기 2년 이내에는 집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어디냐? 지금 청약조정 대상구역입니다.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청약조정 대상구역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냐 하면 입주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조정받을 겁니다. 이때 집을 사신다면 아직 가격이 덜 떨어진 상황에서 집을 사실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올해와 내년 계속 그 청약조정구역 내에 그 입주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좀 더 많아지면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자기의 재정의 규모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내 집 마련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러면 한 2년 정도 후에 내 집 마련을 해라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이후에는 오를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여쭐까요? 어떤 여지가 있는 건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레임덕의 그 여건도 좀 더 조성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레임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세 문제와 관련돼서 종합부동산세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게 바로 노무현 정부인데 그때 비서실장 했던 분이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그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던 어떤 정책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부산 지역만 보면 일단은 입주 물량이 과다하다는 것은 청약조정 구역 내에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겠다는 것으로 반증되기 때문에 그런 입주 물량이 좀 더 늘어나는 기회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십사 하는 게 제 요지고요. 예.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심리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의 심리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강남 주기와 같은 어떤 양극화된 시장이 계속 확장 국면으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 피로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지는 않지만 전술적으로 조금은 방법을 다른 수단들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또 개발 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다. 결국은 2, 3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작은 순환 주기를 본다면 예. 그래서 이제 2년 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나오는데 이전에도 그거는 다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새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례적인 대책 이런 것들은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더 이상은 뭐 두 분의 전문가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풀어졌던 거를 다시 잡는군요. 네, 2015년 3월 달부터 해서 이제 부동산 3법이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법에 대한 이제 완화 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폐지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건축 조합원수의 이제 주택 분양 채수를 이제 강화시킨 거는 이제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제 사례만 보더라도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이제 의지가 조금 약하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이 부동산 그 분양가 상한제를 아직 이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강남에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정부에서 과연 집값을 잡기 위한 의지가 과연 클까 아니면 이제 세수 확보가 이제 더 먼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서요 마무리 발언을 조금 더 길게 듣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본인이 오늘 못다한 그 말씀이 있다면은 거기에 살짝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부터 좀 마무리 발언 청할까요? 예, 뭐 지금 집값이 뭐 지방 지역은 많은 분들이 우려할 정도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고 또 반면에 또 무주택자분들은 집값 하락폭이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반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 지역에서 봤을 때는 저 서울에 있는 강남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조금 배가 아프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두 시장을 바라보면서 차별적인 정책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대한 배려 없고 고려 없이 강남 집값을 잡는 데만 너무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에 보신 바와 같이 강남을 때렸더니 지방이 울더라, 아프더라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부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역 경제 그리고 부동산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 하락폭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거래가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세금과 대출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는 지방을 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좀 실천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우리 지역의 시장 상황이 있는 분들과 집이 없는 분들의 시각 차이가 나고 있긴 하지만 지역 경제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부가 이해해주고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래 대표님.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사례라든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주택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산 지역에 계시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때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지역의 아파트로 내 집 마련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 교수님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됩니다. 올랐다면 떨어질 것이고 떨어졌으면 다시 또 오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적 재료가 있는 곳은 덜 떨어지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전의 시대가 개발의 시대였다면 지금의 시대는 관리의 시대입니다. 직관으로 결정하고 또 사면 오른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덜 떨어질 곳 그리고 더 오를 곳을 보는 조금은 깊이 있는 안목을 이 변화가 심한 부동산 시장에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동산 불패 신화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자본주의가 변화하고 또 기술이 발달하면 많은 부분에서 자본의 그 움직임들이 다 바뀌는데 이 부동산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논쟁보다는 여러분께 정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번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겁니다. 예, 저희는 말씀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